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Captain Moses speak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캡틴 모세입니다. MCDU 세팅하는 거하고 파일럿 브리핑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민 노선인 김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비행을 준비하도록 해보겠고요. 일단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딥스트립 순서대로 이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IFSRIPP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스트립이고요. 다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설명해 놓으신 거 실제 비행기로 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좀 복잡하다. 이게 DIF 스트립 뭐 이거 언제 외우냐 그냥 게임인데 좀 쉽게 하면 안 되냐 하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실제 타이거 항공에 근무할 때 타이거 항공 SOP는 에어버스 SOP에서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냥 왼쪽 시계 방향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세팅하라고 SOP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은 에어버스 정석으로 하고 싶다. 그럼 딥스트립 외우시면 됩니다. 데이터에 먼저 가셔서 에어크래프트 스테이터스를 일단 확인하시고요. 에어버스 320-214고 CFM 엔진 56번 엔진 사용하고 있고 엔진 종류고 그 다음에 액티브 랩 데이터베이스랑 세컨드 랩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액티브 랩 데이터베이스가 더 오래된 거죠. 이게 2015년도 거고 이거는 2020년 4월 23일까지 사용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세컨드가 더 좋으니까 세컨드를 액티브로 바꾸겠습니다. 세컨드를 누르면 액티브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change 코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엔진이 많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서 엔진 성능이 계속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이들 파워랑 퍼포먼스를 조절해 주는 건데 요거를 바꾸기 원하실 때는 코드 비밀번호를 누르셔야 돼요. ARM이 비밀번호거든요. 여기다가 체인지 코드에다 ARM을 입력해 주시면 지금 안 되는데 실제 비행기에서는 밑에 요 초록색 숫자가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바뀌면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을 가서 이제 비행기가 온라인이 다 돼 있는지 FMGC랑 라디오랑 믹스 IRS 이런 것들 포지션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IRS가 온라인이 다 돼 있는지 GPS가 지금 위치하고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맞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보시면 제가 김포 제주를 써놨는데 없어졌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RKSS, RKPC 이렇게 해놓으셔도 그리고 이게 플라이 플랜을 막 힘들게 다 세팅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차 이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됐네 더 최신으로 바꿔야지 하고 딱 누르잖아요. 그럼 다 날라갑니다. 여러분이 세팅해놓은 게.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시고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KSS가 김포고요. RKPC가 이제 제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from RKSS에서 제주 RKPC 간다 입력하시고 alternate 이거는 이제 제주에 착륙 못할 때 다른 이제 어느 공항으로 회항할지 이런 것들 이제 쓰는 건데요. 저는 일단은 그냥 RKPK라고 쓰겠습니다. RKPK는 김해공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트 넘버는 오늘 뭐 대한항공으로 그럼 car 1, 2, 3. 제 car은 ICAO 코드고요. 항공사의 ICAO 코드고 IATA 코드는 이제 KE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IATA는 OZ고 ICAO는 여기다 입력하실 때는 AAR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트 인덱스는 뭐냐면은 이제 연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행할지 이제 세팅하는 건데요. 보통 0에서 그 다음에 999
까지 입력이 되는데 에어로소프트에서는 99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 비행기에서는 999까지 되고요.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료를 많이 소모하고 속도를 많이 내서 이제 빨리 갈 수 있지만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거고요.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연료를 덜 소모할 수 있고 그 대신 비행기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 플라이트 레벨은 이제 최종 크루즈 할 고도를 미리 예상하는 고도를 이제 입력하시는데요. 제주도를 갈 때는 짝수로 비행하셔야 되니까 네, 34,000피트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템퍼레처는 기본적으로 나온 템퍼레처인데 이거는 뭐 국내선 같은 단거리 때는 뭐 안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장거리 비행할 때는 온도 같은 거 이제 플라이트 플랜 보시고 또는 차트 보시고 실제 그 지역 온도를 이제 바꿔주시면 비행기 성능에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이 트로포포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따라서 이제 트로포포스 고도가 차트에 보시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북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그 트로포포스가 낮아지고요. 적도에 가면 가까울수록 이게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하시는 위치에 트로포포스를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1시간 내외 국내선 비행할 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거리 비행하실 때는 이걸 바꾸시면 이제 비행기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닛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페이지가 있는 게 특이사항인데 일단 딥스트립 할 때는 D하고 init 8 페이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트 플랜을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이트 플랜 세팅하실 때는 얘를 FS 패널 플랜 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레인지 조절하셔서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출발할 때 일단 departure 뭐 runway 3 to right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활주로 3 to right에서 이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는 볼티 1 줄리엣 SID를 사용하겠습니다. 볼티 1 줄리엣 SID를 사용해서 인서트 하시고 그 다음에 볼티에서부터는 너무 빠르죠? 볼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에어웨이, 볼티 웨이포인트에서부터 연결할 에어웨이를 누르시는 거예요. SID를 눌렀기 때문에 활주로 이륙해서 여기 이륙해서 김포에서 이륙해서 볼티까지는 지금 웨이포인트가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볼티 요 볼티 다음 에어웨이를 연결해 줘야 되죠. 에어웨이 해서 양키 711이 연결되어 있는 에어웨이거든요. 양키 711 하고 어느 웨이포인트까지 가야 되냐면 제주도 갈 때는 도톨까지 가시면 됩니다. 도톨까지 해서 일단 인서트 해주면 이제 요걸 이렇게 내려 보시면 볼티에서 양키 711이 연결됐고요. 어디까지? 도톨까지만 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톨부터는 이제 스타를 타고 제주 들어가는데요. 에어버스는 보시면 이게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요. 화살표가 위아래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반대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플라이 플랜에서 위를 누르시면 밑에 다음 넥스트 웨이포인트로 가시는 거고요. 밑에를 누르시면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웨이포인트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이 플랜을 이걸 보시다가도 플라이 플랜 누르면 맨 처음 플라이 플랜이 나오고 맨 도착지로 바로 가고 싶으면 에어포트를 누르시면 도착지 웨이포인트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도톨로 와서 이제 착륙하는 공항 활주로나 어프로치나 스타트 세팅 하시려면 목적지 공항이 ICAO 코드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시면 어라이발 나오죠? 어라이발 가서 요거는 또 자주 헷갈리시는데 이륙하는 공항이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서 디파처에서 세팅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안 나오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은 다른 활주로나 다른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 SID 같은 경우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면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뭐 트랜시션 같은 거 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착륙할 공항은 여기 누르시고 Arrival 그래서 활주로를 일단은 뭐 ILS 07 줄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로로 하고 그 다음에 도토 투 파파 도톨 투 파파로 해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요거를 같이 보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바이아는 뭐냐면 도톨에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절차가 나올 텐데 이 바이아를 통해서 이제 유민을 통해 갈지 노바이아를 할지 뭐 이런 걸 입력하는데요. 이 웨이포인트를 통해서 갈 것 같으면 누르시면 되고 또는 관제자가 벡토링을 해줄 것 같다. 그러면은 관제자가 있어서 벡토링 받아서 들어갈 것 같으면 웨이포인트가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땐 이제 노바이아를 누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내리시고 도톨부터는 스타로 도톨 투 파파 스타 웨이포인트들이 나오죠.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가시다가 유민에서부터 이제 들어가네요. 유민이 여기 있네요. 그럼 바이아 유민을 하는 게 낫겠네요. 바이아 유민 또는 비아 유민 하면 에어포트로 가서 네, 그럼 유민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륙하시면 됩니다. 그럼 ILS 착륙이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alternate 아까 김에 가는 거 세팅했잖아요. 그래서 RKPC 누르시고 departure 한 다음에 07 활주로니까 하시고 그, 여러분이 가시는 alternate까지의 flight plan을 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켓이면은 마켓 투 에코나 킬로 중에 원하시는 걸 써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에어웨이를 또 뭐 이어서 여기에 마켓 이후에 뭐 토팩스라든지 뭐 이것저것 쓰고 싶으신 거 그 플라이 플랜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DIF 했고 슬립이니까 세컨다리 카페 액티브. 세컨다리는 보통 어떻게 세팅하냐면 활주로가 여러 개 있는 공항에서는 그 옆에 있는 다른 활주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바람이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반대편 활주로를 이제 세팅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확실하게 내가 트위트라이트를 이륙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다음 웨이포인트 같은 거 하나 찍으신 다음에 비상시에 어, 돌아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시 돌아올 걸 미리 세팅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포 어라이벌 해서 보통 시뮬레이터에서 여러분 심 체크하시거나 이럴 때는 비상 절차 받는 경우가 많고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돌아오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는 보통 이렇게 돌아오는 걸 미리 세팅해 놓죠. 그래야지 이제 들어오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원하시는 대로 이제 세팅을 해서 이륙했다가 비상시에 바로 김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 놓기도 하고요. 또는 실전에서는 이것보다는 이렇게도 많이 쓰지만 실전에서는 옆에 활주로나 반대편 활주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슬립이니까 레드납. 레드납 와서는 에어버스 교육을 실제로 가면은 이제 그냥 오토 튠을 해놓으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는 필리핀에서는 보통 이 하이트 튠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항에 BOR 프리퀀시를 이렇게 세팅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KIP를 이렇게 입력해서 하이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거는 자기 마음이고요. 기장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드 튠을 하셔도 되고 오토 튠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숫자로 113.6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드 튠을 해놓으면 하드하게 이제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파수가 절대 안 바뀌어요. 여기서 이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옆에 오토 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소문자잖아요. 이게 오토 튠이거든요. 요거는 에어버스가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비월 스테이션으로 주파수를 계속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에어버스가 자동으로 계속 바꾸길 원하면 그냥 오토튠 놔두시면 되고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BOR 주파수가 근처에 있는 BOR로 바뀌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콜스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나가는 SID 레이디어를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비상시에 엔진 아웃 프로시저가 있거든요. 엔진 아웃 프로시저 때 사용하는 콜스를 여기다 세팅을 보통 해놓고요. 네, ILS 이건 착륙할 때 쓰는 거고 ADF는 요즘 거의 쓰는 데가 없죠. 그래서 랏납은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귀찮으시면 그냥 오토튠 이렇게 해놔도 전혀 상관없고 무관합니다. 그리고 다시 I로 와서 요번에 I는 뭐냐면 첫 번째 I가 아니라 두 번째 I
init B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init이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화살표가 없거든요. 얘는 있고 거의 이렇게 화살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init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페이지가 있습니다. init B 페이지. 그래서 여기 가서는 뭐 하시냐면은 zero fuel CG, zero fuel weight이 있는데 요걸 이제 로드 쉿을 보시고 세팅하시는 겁니다. 디스파치가 또는 사무실에서 항공사 그 디스파처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럼 실제 손님들이나 아니면 항공기 뭐 화물 또는 연료 탑재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네, 그 로드쉿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연료는 제주도까지 가는데 가까우니까는 뭐 한 8톤 정도 이렇게 따면은 8,000킬로 정도 이렇게 넣는 거고요. 참 이게 파운드를 쓰는 데도 있고 킬로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8,000킬로, 8.0은 8,000이고 11 쓰면 이제 11,000킬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zero fuel weight은 연료를 빼고 나서 비행기 실제 무게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50. 그리고 CG는 그거에 따른 CG 이제 화물 위치나 손님들 위치 연료에 따라서 비행기의 CG가 잡히잖아요. 그럼 그 CG를 뭐 로드슛을 보고 이렇게 세팅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제 비행기는 여기가 웨이트인데 이게 반대로 돼 있네요. 여기는 27/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립 윈드 같은 경우는 실제 비행기에서 이제 요거를 평균적인 바람을 여기다 세팅하는데 여기는 세팅이 안 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연료하고 무게 CG를 설정하시면 테이크업 웨이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랜딩 웨이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륙 중량이 요 정도, 그 다음에 착륙하는 중량이 요 정도로 예상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는 연료 이제 소모되는 거 이런 거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P 원래는 퍼포먼스만 하는데 저는 프로그레스까지 연결해서 하거든요. 퍼포먼스 보시면 running 3 to right이고 테이크오프 시프트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섹션 디파처 하실 때 활주로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인터섹션에서 디파처 하실 때 요거 일단 주의하셔야 되고 계산해서 문제 없을 때 들어가서 중간에서 이륙하시는 거고요. 그 활주로가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0m 줄어들면 테이크오프 시프트가 200m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계산이 되겠죠. 하지만 활주로를 풀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여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하시면 되고요. 안 지워지네요. 그리고 플랩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는 보통 플랩 1, 플랩 2, 플랩 3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륙하실 때. 그래서 보통은 1이나 2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경우에 따라 3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플랩을 세팅하시고 요 트림도 아까 이제 CG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이크업 CG가 나오는데 어, 네, 그 테이크업 CG 기준으로 해서 체크리스트에 보시면 요 트림 세팅 하실 수 있고요. 요게 이제 0.8 업으로 돼 있는데 0.8 업을 또 여기서 보시면 트러스 레버에 여기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0.8 업이면 요 정도, 0.8 다운이면 요 정도 해서 요 옆에 보면 이게 CG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0.8 업이면 25, CG가 25 정도 되면은 0.8, 네, 25가 0.8 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플렉스 템퍼레처는 네, 지금 이미 제가 세팅도 안 했는데 아까 MCDU에 이걸 입력했기 때문에 에어로소프트 기능으로 이게 입력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플라이스마트라는 그런 아이패드 앱을 통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고 TL 차트라는 걸 보고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플렉스 템퍼레처는 이제 엔진 이륙 중에 엔진 그 플렉스 템퍼레처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낮을수록 파워를 많이 쓰는 거고 이게 높을수록 파워를 덜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풀 파워로 이륙하는 게 아니라 파워를 좀 낮춰서 엔진의 수명을 더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료 소모를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코노미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B1, BR-B2는 이제 B1은 1 to 7, 1, 3, 4, 1, 3, 5 돼 있는데 B1은 이제 decision speed죠. 여기서 이제 이륙을 진행할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결정 속도고요. VR, rotate speed는 이제 여기서 이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rotate speed가 되면은 비행기를 이륙을 시작할 수 있고요. B2는 이제 take-off safety speed죠. 싱글 엔진일 경우에 유지해야 되는 속도입니다. Transitional altitude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다 지정되어 있는 게 다른데요. 14,000피트 한국은 돼 있고요. 이 14,000피트가 지나가면 모든 항공기들의 그 QNH 세팅을, 알티미터 세팅을 스탠다드로 동일하게 세팅하게 돼 있고요. 14,000피트 밑으로 내려오면 이 QNH 세팅을 로컬 알티미터 세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들이 서로 같은 지역에서 비행을 할 때 고도가 겹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Thrust reduction, acceleration, altitude는 thrust reduction은 이 고도에 도달하면은 보통 1500피트인데요. 이 고도에 도달하면은 엔진 파워를 이제 reduction 줄이는 테이크오프 파워에서 클라임 파워로 줄이는 그 고도를 얘기하는 거고, acceleration은 이제 속도를 올리는, 즉 클린업하는 플랩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클린업하는 속도. 엔진 아웃 acceleration은 엔진이 나갔을 때, 하나 엔진이 나갔을 때 속도를 올리는 고도를 설정하는데요. 요거는 공항마다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공항마다 절차를 보시고 또는 회사 SOP를 보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NADP, Noise Abatement 프로시저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으면 이제 이런 고도를 좀 바꾸기도 합니다. 프로그레스 가셔서 이제 보시고 여기 보시면 콜사인이나 이제 옵티멈, 레컨 맥스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레퍼런스로 내가 원하는 웨이포인트까지 거리하고 베어링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륙하실 때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륙하는 활주로, 다시 착륙할 활주로를 이제 세팅을 하고요. 또는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 BOR로 뭐 세팅하는 분도 있고 활주로 세팅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주로를 세팅해 놓으시면 공항이 아니라 활주로 32 라이트를 딱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32 라이트 트래시홀드까지의 정확한 거리하고 이제 베어링이 나오는 거고, BOR을 세팅해 놓으시면 BOR까지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GPS primary인지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accuracy가 high여야 되고, estimate error가 얼마나 되는지, recall 지금 이륙할 때 recall 하는 게 1.0인데 RMP1인데 지금 우리 GPS는 아까 얼라인 했죠? ADRS 그 성능이 지금 얼마만큼 에러냐? 지금 에러가 0이에요. 완벽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도를 제가 34,000으로 잡았는데 프로그레스 보시면 이제 옵티멈 고도, 가장 효율적인 고도가 38,500이라고 나오고요. 레컨 맥스는 39,8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나오네요. 지금 비행기가 가벼워서 높이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옵티멈에 가깝게 비행을 하시는 게 연료 소모가 가장 덜 되고 효율적인 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버스에서 추천하는 건 옵티멈에 가깝게 고도로 비행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요. 2000피트 차이 이상 나거나 4000피트 차이 이상이 나면 그만큼 페널티가 생겨서 연료 소모가 강해지고요. 레컨 맥스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퍼포먼스가 안 되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와서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조종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최종 고도를 잡을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도를 너무 높게 잡거나 낮게 잡거나. 그래서 이제 장거리 비행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거리 비행할 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플라이 플랜을 다 세팅하고 나서 여기 디스턴스를 보세요. 이게 트랙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륙하는 시점에서 착륙할 때까지 예상 거리가 나오는데요. 이 거리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328이잖아요. 그럼 고도를 그냥 32,000피트, 33,000피트 정도 안팎으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2000피트 정도 해서 하시면 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330마일인데 2만 피트로 비행한다. 그럼 연료 엄청 소모하시면서 가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 230마일인데 뭐 39,000피트로 간다. 그러면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총 거리를 확인하시고 이 거리 숫자랑 비슷하게 최종 고도를 잡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옵티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옵티멈 같은 경우에는 점점 올라갑니다. 비행 중에. 왜냐면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에 연료가 줄어들수록 비행기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옵티멈 고도가 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MCDU 세팅을 알려드렸고요. 또 플랜으로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 플랜으로 PF하고 PM이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토탈 디스턴스지만 만약에 레이더 벡터 같은 걸 하거나 다이렉트로 뭐 웨이포인트를 주거나 이러면 더 짧아지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테이크업 브리핑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이크업 브리핑 하는 거랑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ircraft type and model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 aircraft status 가서 Airbus 320-214 CFM engine 56-5 Bravo 4 database valid April 23 year 2020. And for aircraft status, no MEL, no CDL, no OEB, and no TAMS, no SIMCA, no TAMS. Weather, expecting good weather, weather information alpha, and runway is dry, and no use of engine wing anti-ice, and expect standard push and start at park at gate number 14, and expected taxi clearance is taxi via Romeo, Papa 3, Papa, Alpha for runway 3 to right. We'll use weather radar and auto my side and both packs on for takeoff. Block fuel is 11.0 and estimated takeoff weight is 60.8. Extra time at destination 3 hours and 40 minutes or 5.6. And performance page, takeoff runway 3 to right, takeoff shift 200 meters, and config 2, 0.8 up, flex 65, V1 127, BR 134, V2 135, transition altitude 14,000 or flight level 140, thrust reduction acceleration is 1559. For flight plan, runway 3 to right, departure, and expect BOT 1 Juliet departure. So for BOT 1 Juliet departure, Gimpo International Airport 10-3 Bravo, effective on March 22nd, year 2019, RNAV SID. Frequency as published, airport elevation 59, transition altitude 14,000 feet, RNet1 operation, GNSS, DME, DME-IRU, RECAR, ATS surveillance, service, RECAR. Number 4, if unable to comply with a flight restriction or RNet1, advise ATC for alternative. So for BOT1 Juliet MSA from our present position, 2,700 feet between bearing 190 to 010 on the west. And procedure is Sierra 702, then Gilga at or below 5,000 feet, and Sierra 703, then Sierra 722 at or below 11,000, Sierra 723 at or above 11,000 feet, Sierra 724 at or above 13,000, then Jandi at or above flight level 150, Bulti flight level 190. Then from Bulti waypoint check please. So Bulti, then check. Mekil, check. Gonex, check. Pedes, check. Elpos, check. Mangi, check. Dalsu, check. Total, check.
then total to Papa arrival. Total distance 328 against flight plan distance. And RadNav is auto-tune for both sides, and yeah, secondary I inserted for return-minded, runway 3 to left, progress, RKSS 3 to right, GPS primary accuracy is high. For any failure before V1, a call stop or go. In case of failure after V1, continue takeoff, no action before 400 feet AGL except gear up. Reaching 400 feet AGL, ECAM action. Reaching engine out acceleration altitude, if the engine is secure, level off, accelerate, and clean up. Otherwise, continue to climbing until the engine is secure, but not above engine out maximum acceleration altitude. At green dot, open climb, MCT, resume ECAM. After takeoff checklist, status, engine out routing, engine out SID, radar vectors, immediate return. So in our case, we'll expect vectors to reland, runway 3 to the left. So briefing is done, unless we have something to add. 네, 이렇게 하면 브리핑을 마치게 되고요. 네, 브리핑은 보통 이제 PF가 브리핑을 하죠. 이륙하기 전에 이제 브리핑을 하고,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그 아까 처음에 aircraft technical status 할 때 aircraft status no MEL, no CDL, no OEB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비행기에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MEL이나 CDL 러그북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거 얘기하시면 되고요. OEB 아까 설명드렸던 거 혹시 아이템 있으면은 뭐뭐 OEB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고, 노탐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 공항에 대한 노탐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고요. 날씨도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을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weather is okay 뭐 이렇게도 하는데, 혹시 뭐 날씨가 안 좋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뭐 메타들 받으셔서 그거를 이제 브리핑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퍼포먼스 보시면 여기 테이크업 셰프트 200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고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져 가지고 그냥 일단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happy flight.